2차전지 관련돼서는 정부 정책 모멘텀이 유동성을 끌고 왔을 때 추가 시세와 그리고 분위기 전환은 가능하지 않을까. 로봇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만 좀 더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퍼져나가는 속도에 대해서는 무섭게 좀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은 LFP 배터리를 채택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채택을 할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는 뭐 중국 기업들도 손을 뻗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니 이 두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오셨는데요. 예, 2차 전지는 여기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장이 뭐 오르니까 그죠. 2차 전지 빠질 일은 없죠. 빠질 일은 없고 2차 전지도 강한데 특별히 막 2차 전지가 뭐 2차 전지 자체로 오른다는 것보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제 코스닥의 그 대형주 지수 플레이 때문에 좀 오르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네요. 네, 그게 확실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코스닥 활성화 정책 한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어떤 섹터 사야 될까? 기업 사야 될까?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면 이런 대답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지수, 코스닥 지수 154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레버리지 말고. 네, 레버리지도 이야기하는데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보통 이제 레버리지 많이 맞아요. 얘기하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ETF 쪽에서의 자금, 시가총액 상위 그렇죠. 종목들이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보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알테오젠, 펩트론, 삼천당 제약 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휴가 끝났고 시장이 이제 자금이 유입된다. 근데 코스피도 너무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제 연휴가 끝났으니까 정부 정책이 좀 더 드라이브가 걸리면 우리 코스닥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자금이 오늘 확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주들도 같이 좀 상승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만으로 가느냐라고 하기에는 기대감이 없는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뭐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다소 아쉽다라고 하더라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 모멘텀이 유동성을 끌고 왔을 때 어떤 이슈와 이런 것들, 뭐 인터배터리 행사라던가, 그리고 이번에 GTC 일정에서 로봇 관련된 이야기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또 구체적으로 좀 더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기적으로 유동성을 타고 가는 시기에 물론 성장 모멘텀까지 같이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추가 시세와 그리고 분위기 전환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에도 우리가 이제 그 로봇 얘기 나오기 전에도 ESS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죠? 이제 그 당시에도 로직은 똑같았어요. 이제 EV는 당분간 어렵다. 그러나 이제 ESS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로봇이라는 모멘텀 하나 더 붙은 거죠. ESS 얘기는 많이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한번 이제 다 반영된 거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2차 전지 쪽에 땔감으로 에너지 역할을 할 것이냐가 이제 궁금한 거죠. 네. 네. 저는 로봇 관련돼서는 지금 흐름 자체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로봇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로봇에 대한 보급 수량도 가파르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금 로봇 보급 누적 대수가 지난해 2만 3천여 대 수준이었는데 2030년에는 69만 대, 그리고 2035년에는 679만 대, 40년에는 5,330만 대에 달한대요. 그러면 15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 수준이 로봇에 거의 맞먹는 부분이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로봇 보급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만 좀 더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퍼져나가는 속도에 대해서는 무섭게 좀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가려면 지금 가장 로봇의 쓰임을 빠르게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게 제조업 현장인데, 그렇죠. 그들은 아무래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배터리 성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뭐 가사용 로봇이라든지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배터리에 대해서는 필요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족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배터리가 제조 현장에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충전하고 하는데 이 피로도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됐을 때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 한 대의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는 지난해 기준으로 1.35kWh였는데 2038년에는 2.74kWh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발전에 따라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기술과 역량이 커지면서 배터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용량도 점차 커지면,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용량이 커지면 우리가 로봇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조그마니까 돈을 벌어봤자 로봇 산업에서 얼마나 벌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네. 있는데, 이 용량이 커지고 보급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그만큼 돌아올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봇이 이제 2차 전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결국 그러면 이제 로봇 업체들, 로봇을 선도하는 기업들, 로보틱스를 선조하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미국에는 이제 테슬라하고 한국인 현대차입니다, 그죠? 네. 일단 뭐 과거 테슬라는 이쪽에 워낙 그 휴머노이드 쪽에 그죠? 관심이 많고 선두주자이고, 현대차가 이제 따라붙으면서 현대차의 가격 밸류를 주는 사람들도 이제 자동차 토요타랑 비교하면 안 되고 테슬라의 PER에 뭐 좀 비슷하게 그죠? 절반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관련해서 뭐 어떤 움직임입니까?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제조 현장에서 워낙 쌓인 데이터가 많아서 로봇들을 교육하고 그 학습할 때 그 네. 데이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제조 현장에서는 아틀라스가 더욱더 활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옵티머스는 연간 10억 대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내년 하반기부터 판매를 하고 10년 안에는 수억 대, 장기적으로는 연간 10억 대를 판매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100% 자동차 시장이 전동화됐을 때랑 비슷하게 맞먹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EV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물론 시기적으로는 딱 언제다라고 알 수는 없어도 그만큼 파이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가 좀 여기서 정답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LFP 배터리를 채택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채택을 할 것이고, 지금 이번에 아틀라스가 시연하는 부분에서 어디 쪽 배터리, 그러니까 삼성 SDI와 협력 구도를 가져가는 것은 맞기는 한데, 우리가 영상을 봤을 때 배터리 팩을 이렇게 교체하는 모습들을 네.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이니켈 4680 원통형 배터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각형볼이랑 파우치보다는 원통형이 좀 더 로봇의 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공간 활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로봇 산업에서 굉장히 필요성이 올라갈 것이고,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는 향후에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탑재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인데, 연간 10억 대의 전고체 배터리가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그래서 그 수익성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로봇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전고체를 봐주는 게 맞다는 말씀. 로봇 모멘텀 말고 이제 로봇 모멘텀이 좀 지나고 다시 ESS가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네. 우리가 뭐 LFP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로봇 모멘텀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전고체 쪽이다. 네, 전고체 쪽이면 셀 가운데는 어쨌든 삼성 SDI가 제일 유리한 빠르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빠르고 예.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속도적으로는 좀 제일 느려요. 네. 2030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027년이 SDI고, 그리고 온은 좀 더 늦은 29년 정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30년 동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이니켈 4680 같은 경우에는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뭐 중국 기업들도 손을 뻗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니, 왜냐하면 중국은 미드니켈까지는 가능한데 하이니켈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당분간 전고체 배터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 두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